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이 결국 사업을 접겠다며 직원들에게 고용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됩니다. 제2공항 추진에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의 실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공론조사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을 지나는 우회도로 건설이 추진 중인 가운데 잔디광장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을 놓고 주민과 교육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돼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사업을 접겠다며 직원들에게 고용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원 허가 취소 12일째. 녹지병원 직원들이 병원 앞에서 초조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주 직원 50여 명에게 고용해지 통보서를 보내 부득이하게 병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면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측이 내준 조건부 허가로는 개원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용 유지를 위해 제주도 측에 병원 인수까지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알리면서 그래서 당황스럽기는 어디 다른 데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제주도는 특히 힘들거든요. 불안해하시기는 하죠. 원희룡 지사는 녹지 측의 사업 철수에 대해 개원 의사도 준비도 없어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중앙정부 등과 함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의 그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지 측이 병원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 측은 지난달 청문에서 778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지었지만 개설 허가가 미뤄지면서 총 85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녹지 측이 사업 철회의 모든 책임을 제주도에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 책임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제주 영리병원은 최종 좌절됐다며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르게 된 데에는 원희룡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JDC의 책임이 크다며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 50여 명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공론조사를 실시할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주 MBC가 도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환경적 영향과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도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절차적 기반과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결정은 언제나 그러하듯 결국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드는 것도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도의원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19명, 반대한다 15명, 유보 6명, 무응답이 3명이었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응답자 40명의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를 거부할 경우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9명, 반대한다 20명, 유보 11명, 무응답이 3명이었습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응답자의 절반이었지만 유보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김태석 의장의 공론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았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다음 달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논의는 그게 또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가는데 그 근거라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될 공항 운영권 참여 같은,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제2공항 추진을 중단하고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시민단체들이 제2공항의 대안으로 주장한 제주공항 확장은 적합하지 않아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유튜브 개인 방송인 원더풀 TV를 통해 제주공항을 확장하려면 바다에 토목공사를 해야 돼 해양이 파괴되고 공항 인근 하수 처리장도 철거해야 하며 공항 주변 도시 과밀 현상과 교통난도 심해진다며 제2공항 건설이 어려운 제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 호근동과 토평동을 잇는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을 지나는 구간에 지하 차도 건설을 놓고 인근 주민과 교육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회도로가 건설돼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입니다. 잔디광장 한가운데 도로 개설을 알리는 펜스가 길게 설치돼 있습니다. 서귀포시 학생문화원 앞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곳을 통과하는 우회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1965년 수립된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호근동과 토평동을 잇는 4.2km 구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의 절반 이상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도교육청이 지하차도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또 서귀포시의 그 도심지의 유일한 녹지 공간이어서 이 공간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지하차도 건설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350m 구간에 한해 지하차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하차도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주변 지역이 낙후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를 지하로 하게 되면 이 지역이 아주 대단히 맹지가 되고 기존 도시와 기존 도로와 접속선도 차단이고 또 신규 도로도 차단, 이 도로와 접속을 못합니다. 결국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학생문화원,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하차도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기관이나 그다음에 서귀포시청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교육청 측에서 지금 지하차도 검토를 요청해가지고 그 검토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지하차도 개설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교육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시민복지 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 백지화에 따라 대체부지 5곳에 행복주택 812세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삼양동 공영주차장과 화북 상업지역, 동북 환승센터 부지에 812세대의 행복주택을 짓겠다며 내년 하반기쯤 착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오는 2022년까지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주택 5,000호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라며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진행됩니다. 전통 오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A 오일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사무국장 39살 홍모 씨 등 직원 3명과
참여업체 대표 최모 씨 등 5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와 홍 씨는 2015년부터 3년간 A5일장 사업단의 계획을 미리 빼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억 6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년여 동안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여성 2명을 불러내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공갈과 협박으로 여성들이 받은 월급 수십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해안가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인 상괭이가 죽어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상괭이는 몸 길이 180cm에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고 죽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습니다. 올 들어 사체로 발견된 상괭이는 모두 32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양근혁 클린하우스 팀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양근혁 팀장은 2005년부터 재활용 도움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해 특허를 출원하고 빈병 무제한 수거 보상제와 소형 폐가정과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 배출제 등을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제주 들불축제의 일부 일정이 기상 악화로 취소되면서 방문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3월 7일부터 9일까지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린 들불축제 방문객은 28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57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8억 원 줄었고 고용 창출 효과도 619명으로 155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